헌재의 대박 결정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법개혁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젠프를 정치인들이 벤치마킹 해야 하는 이유 보고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항 3항 37조 9항 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로 결론났습니다. 네,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 헌재는 대법원과도 지금 한판 싸움을 진행 중인데 아주 꿀잼입니다. 오늘 드디어 재판소원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는데 그래서인지 대법원이 지금 검찰개혁까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을 빨리 쳐야 될 이유,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논란이 안 되는데 이 재판 소원 그러니까 3심 끝났는데 네. 다시 헌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헌법재판소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하는 어떤 이론 이렇게 논거랄까요? 그거는 사심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 그 사심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심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사건이 너무 지연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법원의 대법원까지 이어진 그 재판과 헌법재판, 헌법소원은 조금 측면이 다르죠. 기본권 보장,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냐 마냐 이런 측면으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개념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제가 어제도 그 서울고등법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난 다음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어떤 논의가 있냐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으니까 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부학 교수님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안 지키고 그냥 판결해보면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고등법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완전히 법에 규정된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선고를 해버렸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명백하게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해도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차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고칠 수 없다면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그리고 사심이라고 하는 건 과장인 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법안 발의하면서 이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것은 간이하게 각하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건이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소되도록 하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건도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우려하는 반대 논거도 무죄 나면 안 나가겠죠.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 있습니까? 예, 헌재에서 이 내용이 논의가 된 것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 재판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20년간 헌재나 법조계나 이 제야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논의가 된 사안이고 공감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의 헌법 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헌법소원이라는 게 국가의 공권력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구제하는 절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의 공권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사실 재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헌법재판소법을 설계할 때 사법부에 법원의 재판은 뺐거든요. 그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년 논의를 하면서 법원의 재판이 그렇게 가장 강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최종적이죠, 그리고. 그렇죠. 최종적이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고 네. 그런 논의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 재판이 법원이 그러면 완전 무결한 신이면 상관없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다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필요성이 있는 게 이제 법원에서는 예컨대 이제 법률에 기한 청구원인 이 조항에 맞느냐 요것만 이제 주로 심리를 하는데 이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에 가서 헌법 평등권 위반이냐 행복 추구권 위반이냐 이런 걸 이제 큰 다투지 범위에서. 않습니까? 이 국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네요. 헌법 규범이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거라 이거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좀 기대하시고 생각하겠네요.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기본권이 진짜 살아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러면 법률 비용만 많이 든다, 시간 많이 든다, 사심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할 텐데 어느 게 우세할지는 이게 제도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고 공청회 같은 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국힘이 네.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 후보 재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거 것이 응답하지 마세요. 예, 20년간 논의된 사안이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정말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네. 아시면 거의 대부분이 찬성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어쨌건 직접 네.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일반 국민들은 이 제도를 이해하면 이거 찬성할 거라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의 권력 싸움 정답은 젠프를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젠프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 잘 모르는 70대 어르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열광할까요? 그분들은 평생을 노동과 현실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땀 흘려 일하나를 본능적으로 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자기 건강을 갈아 넣어가며 일합니다. 권력을 폼 잡는데 안 쓰고 국민 밥그릇 챙기는데 쏟아붓습니다. 이 진정성이 통하니까 평생 보수만 찍던 분들도 그래 저 양반은 진짜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인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인터넷 소통질, 어설픈 정치공학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유명 유튜버 만나서 히덕거리면 젊은 층 지지율 오를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쇼입니다. 진짜 쇼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카메라 없는 곳에서 절실한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국민들이 감동해서 이것 좀 보라고 퍼나르는 게 진짜 바이럴이고 진짜 밈입니다. 100마디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안 통합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고 싸우는 대신 묵묵히 성과를 내면 반대하던 사람도 내가 틀렸나 보네. 저 사람이 진심이네. 하고 마음을 엽니다. 이게 이재명식 설득법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배지 달고 권한 쥐고 있으면서 힘들다. 언론 환경이 안 좋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할 일은 널려 있습니다. 잔머리 굴릴 시간에 현장 가서 민원 하나라도 더 해결하십시오. 지금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결정적 이유 아직도 정치인들은 모릅니까? 제 짧은 식견으로는 젠프께서 행정가의 정치적 효능감을 당대표가 된 2022년 여름 이후 약 3년 반 동안 최대치로 올려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들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전부 다 끌어가는 정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홀로 모든 국정 현안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정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책임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권도 민주당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발 표 계산 좀 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